그래서 정말 반갑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적과 성장이 같이 하는 종목을 보자. 이렇게 좀 정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6월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실적 중심으로 좀 갈 것 같아요. 네, 성장하고 이 실적으로 가는 섹터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을 먼저 같이 체크하면서 왜 이렇게 가는가. 결국 이제 미국이 이제 FOMC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전하고 좀 달라진 점만 체크를 해보면, 그 금리 인상을 2023년에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2023년까지 두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번 3월 달에는 연준 위원회 7명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투표를 했는데요. 지금은 13명으로 이번에는 이제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어제 미국장에 좀 흔들렸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이렇게 점도표가 상승해서 그래 두려울 부분이 아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발언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라왔었죠. 네, 특히 뭐 2023년까지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이벤트가 끝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는, 왜냐면 이제 6월 끝나게 되면 이제 7월부터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 장세로 보자는 의미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뭐 회원들, VIP 회원들 분들에게도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의 걱정보다는 기업의 성장성과 또 실적 모멘텀이 있는 쪽에 따라서 홀딩하시면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서서히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되는 부분은 결국은 경기가 좋기 때문인 거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닙니다. 경기가 돈을 풀었는데도 경기가 안 좋았을 때가 문제지, 이렇게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벌던 회사가 실적이 좋아서 200억 벌게 되면 그만큼의 그 100% 성장성,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커버해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성장성이 더해진다면은 충분히 금리 인상, 뭐 0.5%, 0.25% 이런 상승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이렇게 실적으로 크게 성장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 어제 그 미국장 이제 마감하고 나서 특징적인 종목이 딱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에서 보게 되면 관련해서 일단 테슬라하고 아마존이 좀 상승했고요. 여기에 이제 GM이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1.5%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번에 그 GM이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관련된 뉴스까지 한번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GM이 2025년까지 전기차 자율주행에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테슬라를 앞서 나가겠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올라갔었고요. 여기에서 내용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GM하고 우리가 알아두면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연관이 있는 회사죠. 지금 LG 두 개 공장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두 개를 더 증설하겠다고,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슈는 당연히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LG화학,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LG화학이 상승이 이어졌고요. 상승이 이어졌죠. 수급도 여기에 좀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쪽 성장성 제가 두 가지 보라 했죠. 실적하고 성장성.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첫 번째 있었던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은 성장과 실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쪽에서 관련해서 이제 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TSMC 대만 같은 경우는 증시 그 지수 흐름 그 종목 흐름은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갇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지금 현재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반도체가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거나 있지만 실적으로는 올해 반도체 성장률이 다시 또 상향 조치됐습니다. 19%에서 24% 좋아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증설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관련해서 많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도 좀 수급이 들어갔고요. 결국은 수급 때문에 대형주가 갇혀 있지만 이런 성장률은 큰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다시 다른 내용까지 한번 볼게요. 비중 확대에 대한 이야기 하방 이 내용을 보게 되면 PC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재택근무를 많이 했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다 사람들이 PC를 많이 노트북이랑 샀거든요. 근데 복귀하면서 PC 쪽이 그 D램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이축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일하려고 그 PC를 샀는데 이제 회사에 이제 취직을 많이 복귀하고 지금 그 인원들을 많이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용을 많이 팔리겠죠. 이제 기업용 PC가 팔리겠죠. 이 그 개인용 재택 PC 관련해서 좀 주춤한 부분이 있었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업용 PC도 사람들은 이제 불러가 일시켜야 되는데 그냥 PC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커버해 낼 수 있는 부분이고 하반기에는 또 서버 클라우드 관련해서 이제 그 서버 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서버가 그 본격 관련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버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수기가 지나간 거죠. 2분기는 이 반도체 비수기 지나서 이제 새로운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한정적인 기간에 딱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너무 안 좋아 그러지만 실제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 나오니까 이제 매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이제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대형주는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이제 6월 말 30일 정도에 현지에 발표하는데 그때 중요한 코멘트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 다 요약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고 또 반도체 이야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내용 다 대부분 실적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일정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도 측면에서 또 말씀드리고 약간 실적으로 가는 실적 신이라는 점이고 결국은 오늘 움직이는 그 큰 섹터들 보게 되면 의료기기까지 본다면 다 실적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흐름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 정리를 한번 해드려 봤고요. 오늘 바로 넘어가서 또 내용들 시장 이야기까지 한번 잠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바로 또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수급은 이제 코스피 쪽은 상당히 좋지 않았던 흐름이었고 수급하고 시장 지도를 보면서 간략적인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듯이 이제 그 GM 관련해서 배터리 소식 나오면서 화학 업종에서 이제 LG 화학 쪽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예,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IPO 관련해서 뭐 상장 승인, 뭐 카카오뱅크 뭐 여러 가지 이제 승인 소식 여러 가지 나오면서 올라간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은 이제 코스피는 대부분 좀 매도가 좀 나왔고 그래서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실적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부터 관련된 기업에 올라왔고요. SKI 그 2차 전지 쪽이죠.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특징적인 부분만 한번 체크하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은 확실히 색깔을 좀 보여줬던 흐름이었고요. 반도체 쪽에 일단 선별적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600 애국인 것만 보게 되면 645 반도체 2차 전지 화학 쪽에 대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일반 전기 쪽도 2차 전지하고 섞어 있는데요. IT 쪽으로 들어온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흐름에서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의료기기,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인바디 이런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쪽, 이제 치과 가기 시작하면 실적으로 좋아지는 점이고, 엔터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 이어갔습니다. 결국은 다 특징은 코로나 이전의 수준의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오늘 관련해서 뭐 통신 장비, 운송 장비 관련해서 올라왔고 통신 장비가 추가적인 그 내용들 보시게 되면 투자가 좀 더 이제 2차전 그 5G 관련해서 이제 투자가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최근에 애국에 있는 통신 장비 회사들이 지금 이제 주가가 갑자기 급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통신 장비도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을 좀 이어가는 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일단 수급적인 흐름까지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래서 의료기기 270억, IT 하드웨어 전반에서 한 839억 매수했고요. 통신 장비도 170억, 오래간만에 세 자리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좀 IT하고 IT 부품주 소재, 이렇게 통신 장비, 의료기기 쪽으로 전반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흐름을 보였던 흐름이었고요. 네, 일단 오늘 뭐, 관련해서 보듯이 최근에 제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올려드린 유튜브 종목들 보게 되면 다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적으로 오늘 한 9.6% 올라왔는데요. 저번에 여기에 나와 있죠. 제가 수출 그 6월 수출, 5월 달 수출을 보고 제가 바로 역대급 수출 관련해서 덕산 네오록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죠.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그래서 쭉 올라온 거 보면 이 두 자릿수 수익률이 또 나왔죠. 네, 이 부분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그제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좋은 흐름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보자고 해서 하나 마이크론이 올라오고 이오 테크닉스는 오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였던 흐름이었고 CJ ENM도 제가 3주 전에 올려드렸죠. 다른 종목들 뭐 자동차는 지금 많이 언급해 드렸으니까요. 여기 화신이라든지 뭐 성우 이렇게 SL 이런 기업들은 많이 했죠.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해 드린 종목들 흐름이 다 좋았습니다. 덕산 네오록스도 이렇게 흐름이 보였다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코스닥까지 흐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체크해 보면 하나 마이크론 올라오고 있죠. 쭉 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올려드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뭐 많게는 상당히 뭐 7, 80% 이상 수익 나는 종목도 많이 나오고 올라가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업 공부 차원에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전에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관련해서 실적과 이 성장으로 더해지는 관련해서 종목들 또 3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실적하고 알려드린 종목이 있었죠. 네, 실적 역대급 수출 관련해서 동반해서 알려드린 종목이 있는데 이제 좀 올라오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네, 먼저 심택이라는 회사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음, 네, 오늘 반도체 전반적인 제가 그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먼저 심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그 여포 행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오늘 이제 애국인이 25만 주 샀고 기관이 4만 3천 주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차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저항대가 한 2만 6천 원대가 저항입니다. 물론 올해 실적으로 보면 1,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지금 시가총액이 한 6,4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진짜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런 어떤 흐름에서 반도체주가 주도한다면 충분히 또 돌파해서 갈 수도 있겠죠. 새로운 집을 하나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하단에 대해서는 뭐 61선이라든지 이쪽 구간 지지력은 중요하겠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내려가게 되면 고개가 숙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지지 라인이 뭐 이렇게 21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에 대해서 26,000원대 돌파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최근에 수급이 기관의 매수가 한번 들어왔었고요.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PCB 쪽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쪽이라면 이쪽은 이제 메모리 쪽에 그 중심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포트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분기 실적도 양호한데 2분기 실적이 이제 그 최고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실적이 좋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우리가 반도체 시장이 내년부터 성장한다는 업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는 이제 빅 사이클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증권사 디포스에서도 이제 언급했고요. 이제 패키징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PCB 반도체 글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죠. 심택이라는 회사를 치시면 회사에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나옵니다. 결국은 제품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보셨죠? 우리가 그 PC라든지 이렇게 보면 메모리에 이런 녹색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여기에 칩을 심어야 되겠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이 PCB라고 하거든요. 이 녹색을 그래서 이 PCB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반도체 수요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이 기판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런 부분을 염두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월 달에 한 37% 좋아진다는 거,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2분기에도 이제 재고 조정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업황이 4월부터 감지가 되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에 그 호실적이 되는 부품사 중에 예상되는 몇 안 되는 부품사라는 거고, MSAP 이게 MSAP가 뭐냐면 그 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이제 미세 공정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기판이 매출이 늘고 있고 지금 서버 기판 주문이 재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반도체 라인에 딱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에는 서버용 쪽이 확대된다는 점이라서 그 부분도 우리가 수급적으로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뭐 FC, BGA 뭐 이런 부분은 다른 쪽의 기판들인데요. 이게 이제 뭐 대덕전자 이런 관련된 기업이고 부족하니까 최근에 LG 이노텍이 뭐 증설한다는 이야기 그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더 좋아진다면 상당히
더 그 좋아지겠죠. 더 기업이, 왜냐면 올해 좋은데 내년 안 좋으면은 가다가 꺾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도 성장이 그래도 한 20% 성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1100억, 내년은 1300억 정도. 시가총액이 지금 640억 정도니까 10배를 치자면 올라갈 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일단 이런 부분 때문에 증설, 지난 2월 달에 증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이게 이제 연말에 가동되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내년에 많이 그 매출이 적용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는 게 DDR5입니다. DDR5 디램이 나오는데 이게 그 전력 면에서나 성능 면에서 상당히 그 좋거든요. 그래서 전력이 한 20% 좋아집니다. 이게 서버 쪽에서 가동이 되죠. 서버 같은 건 계속 켜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SNS 통해서 많이 계속 봐야 되니까 서버는 항상 켜져 있으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기료 부분도 개선된 20%. 네, 그래서 내년에 DDR5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이라는 점, 네, 제가 요약 부분만 먼저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뭐 목표가를 뭐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건 참고사항이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뭐 26,000원대를 넘어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된다 이런 부분, 내년까지 이런 부분 중요한 포인트고요. 재무도 상당히 이제 개선되고 있고, 배당 관련해서도 좀 확대에 대한 부분도 기대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또 이미지가 있었네요.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여드렸는데, 일단 이런 기판을 만드는, 네, PCB라고 기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심택은 제가 저번에도 수출 관련해서 한번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는 이제 중소형 그 반도체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네,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최근에 그 반도체주를 쉬어가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저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1선의 저항이 있는 부분이라서 쉬어서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는 부분이란 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주가가 한 시가총액이 한 2,100억 2,200억 가까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한 290억 정도 나온다면, 추가 여력에서 본다면 충분히 다시 반도체 그 소부장 쪽에 움직인다면 다시 한번 이 전고점 부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래서 아래쪽이니까 바로 직선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들이, 이런 눌림목과 이런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내용 측면에서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뭐 핵심적인 내용의 리포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고객사들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1분기 실적에서 내용들을 보시면, 매출은 이제 한 35%, 영업이익은 41%, 1분기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작년에 230억인데 올해 1분기에는 이제 109억 정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본다면 이제 한 예상으로는 한 290억 정도, 그러면 실적 성장이 좀 이어진다는 점이 여기에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 다시 돌아가서 뭐 결국 이제 핵심적인 그 고객사 세메스라든지 이런 핵심 국산화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현재 그 세메스가 기존에 국산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추구하는, 우리나라에 그 추구하는 쪽이 뭐냐, 비메모리 쪽이죠. 지금 대만의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존 고객사가 이 비메모리 쪽까지 수요를 이어진다면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사이맥스에게도 좋은 그 기회가 된다는 점이고, 또 그 관련해서 보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런 원익 IPS라든지 이제 어떤 대표 장비 회사들하고 두고 있는 연결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익 IPS 그리고 어퍼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이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고객사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동사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결국은 이들 업체가 아까 CMS도 대단한 회사잖아요. CMS, 오니가 IPS, 어프라이즌,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 비메모리 쪽으로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계속적인 이제 성장이 동사가 동반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어떤 이제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한 26% 지금 시장에서 컨센서스 부분에서 긍정적이라는 부분이고 또 추가적인 이제 플러스 되는 이제 투자 포인트가 로봇 국산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그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로봇 지금 그 수출 데이터에서 보게 되면 로봇 쪽이 계속 성장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아직은 금액이 크지 않지만 이런 로봇 국산화 프로젝트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이어진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고객사들의 국산 로봇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동사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주 전자재료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 3월 달에 한번 시장이 2차 전지 관련주들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그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두들겨 맞으면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내려가도 5일선 타고 60일선에 복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적인 흐름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61선 이 지지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국인이 5만 1000주, 그 기관이 한 3만 주 정도 샀고요. 만약에 반등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흐름에서는 이제 5만 4천 구간을 넘어서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넘어서야지 신고가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그림을 좀 크게 그려갈 수가 있는 점 염두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주 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갑강을 받느냐면 일반 다른 음극재보다는 더 이제 고밸류에서 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냐면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그 관련해서 보면 배터리 쪽 하이 니켈 쪽이죠. 하이 니켈 리튬에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가 왜냐면 성능 면에서 계속 일단 그 고체 그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이 니켈 그 배터리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성능을 최대한 올려줄 수 있는 쪽이 이 그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그러니까 실리콘 산화물이라고 하죠. 이 산화물을 만드는 회사가 대주 전자재료입니다. 기본 회사는 이제 MLCC 쪽인데요. MLCC에선 이제 현금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쪽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서 성장을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란 점이고요. 현재 생산한 소재의 그 희소성이 좀 더 부각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시장은 지금 지금 현재 워낙 그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도 한번 루머가 돌면서 한번 핫하게 좀 반응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중요한 어떤 흐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 동사의 실리콘 음극재를 또 포함해서 미국에 있는 일단 뭐 GM이라든지 이런 회사 쪽에 또 공급이 그 전기체 공급한다는 그런 부분도 성장성에 더 더해지는 재료 측면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시장은 실리콘 음극재에서 열강 중이다. 아까 말씀드린 하이 니켈 부분이 있고 배터리 성능하고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요. 이 실리콘 음극재를 전적으로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산 전략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동사가 이제 그만큼 성장하게 되면 이제 증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 20톤에서 올 20톤 생산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80톤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까지는 150톤까지 확대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이제 올 최대 250톤까지
지금 어느 정도 증축을 통해서 확대할 걸 보기 때문에 몇 년 사이에 상당히 10배 이상 성장이 이루어질 걸 보고요. 매출 면에서 본다면 이제 올해까지는 한 240억 정도 나오는데 내년에는 이제 529억 정도 확대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비중도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에서 27% 이렇게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증설을 통해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동사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급제 독일 특정 전기차에도 공급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 공급하고 있는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 중에 이제 이어지고 있는 점이고 또 미국 쪽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증설이 이제 매출로 실적으로 확대된다는 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꼭 그 지금 그 하이니켈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실리콘 극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그래도 실적과 성장, 거기에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또 의료기기,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도록 실적이 동반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이런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제가 송지호 가치 투자반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저 하단에 또 안내가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